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네. 자, 우리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는 이제 두 번째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재밌는 이야기를 시작을 하려고 네. 선택을 했고요. 네. 아마 들으시면 괜찮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저번 거는 안 괜찮은데. 아니 아니 다 재밌었죠. 다 다 재밌었는데 괜찮습니다. 예, 더 재밌는 걸 골려보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렇죠. 처음에 좀 높여놓으니까 좀 힘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일단 고심 끝에 예, 선정하셨구나. 그래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가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작품 순서라기보다는 네. 재밌는 걸 알짜배로 그냥 뽑아서 하다 보니까 네. 조금 그렇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재밌는 거 뽑았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킬 책은 아이스테이션 제브라, 그러니까 아이스테이션 그 얼음 위에 그걸 뭐라고 하면 빙상 위에 있는 제브라 기지란 뜻입니다. 예, 요건 그 책은 원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내에서 번역된 적이 있긴 한데 절판이 됐고 저도 원서로 봤기 때문에 제가 갖고 올 거 그랬다. 저 있는데. 그러세요? 예. 저는 원서로 봤기 때문에 그건 보질 못했습니다. 알리스테어 스튜어트 맥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가이고요. 스코틀랜드 작가입니다. 예, 국내에서는 제브라 북극 탈출이라고 해서 이제 그 번역이 돼서 나왔었고요. 81년도에 됐구나. 예. 저 이거 현책방에서 2만 원 넘게 주고 샀어요. 아, 그러세요? 네. 번역된 책을? 네. 저 원서로 한 8불 정도에 샀으니까. 영어를 못하면 돈이 듭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 진짜. 그래서 이제 이 작가를 조금만 더 소개를 하면 2차 세계대전 중인 1941년도에 영국 해군에 입대해가지고 어뢰수로 근무했답니다. 어뢰 장전하고 발사하게 스위치 누르고 아마 이거 했겠죠. 잠수함 영화에서 꼭 나오는. 예. 네. 그런데 이제 이 경험이 이제 소설을 생산해 쓰는데 중요한 배경이 됐고, 전역한 후에 글래스고 대학이라고 해서 스코틀랜드의 명문 대학입니다. 영문학 공부하던 중에 부업으로 단편 소설을 썼고, 이게 수상을 해서 전쟁 경험과 선장으로 일하는 동생 이안으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여왕패와 율리시즈호, 여기 영국의 함선은 HMS가 붙습니다. 허 마제스티 서비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우리가 007에서도 6편이 여왕패와 비밀 첩보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거기 허 마제스티 서비스. 시크릿 서비스.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는 여왕패 대작전. 그렇죠. 그렇게 번역을 이렇게 했죠. 나왔는데. 그래서 율리시즈호를 썼는데 나중에 만약에 예. 지금 여왕이니까 HMS고 나중에 남자 왕이 나오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가 아니라 힘이겠죠. 희. 달라지는 건 없나요? 똑같죠. 어떻게 해석을 하냐. 어떻게 해도 HMS네. 그렇죠.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희한했던 게 보니까 왜 007에도 그 영국 함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버다이 투모로우인가? 뭔가 투마로우 네버다이. 그치 나오죠. 거기서 영국 함정이 이제 스텔선을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도 HMS가 앞에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걸 저도 이제 그렇게 알았고, 그다음에 여왕패와 율리시즈호가 이게 이제 성공이 돼가지고 전업 작가로서 활약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여왕패와 율리시즈호도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되긴 했습니다. 지금 팔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많이 각광을 받았고, 왜 이 사람 책이 더 번역돼서 나오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저도 이 사람 거는 꼭 아이스테이션 제브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바론 요새, 제브라 북극 탈출 지금 말씀드리는 거, 독수리 요새 다 영화가 됐습니다. 이 저자이고 영화로 만들어서 성공됐습니다. 엄청 성공했죠. 나바론 요새야 지금도 이야기하면 다 고개 끄덕끄덕 이야기할 정도. 특공대 영화에 거의 진짜 마스터피스죠. 독수리 요새도 이것도 진짜 재밌어요. 독수리 요새. 클린트 이스트우드. 이 영화 소개를 했으면 이 영화를 끝내주겠을 텐데 독수리 요새 진짜 재밌죠. 하여간 언제 책으로나 영화로나 제가 만든 자막으로 진짜 한번 꼭 보실 기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나바론이랑 독수리는 작업 안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만들면 되죠. 그렇죠. 하면 된다. 다 좋아하는 영화인데.
예, 근데 할 기회가 없으니까 안 하고 있지. 저거야 뭐 만들면 되죠. 당연히 만들면 예. 되지. 제브라 북극 탈출도 영화 만들어졌는데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이 영화는 못 봤어요. 네, 원래 정말 재밌는 책인데 그 책을 다 살리지 못하는데 이것도 뒤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도 다시 만든답니다. 그래요? 리메이크 한답니다. 뒤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시놉시스는 조금 길긴 한데 제가 조금 간단하게 줄여서 하겠습니다. 영국 기상 관측 기지가 제브라라고 하는데 요거 북극해의 떠다니는 빙산 위에 건설한 기지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여러 명이 죽고 그 다음에 비축물자가 소실됩니다. 당연히 죽겠죠. 먹을 거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생존자들은 구덩이를 파가지고 들어가서 유지를 하고 그러면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근데 여기 등산으로 치면 비박이네 거의. 예예예. 네. 어쨌든 비박 상태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뭐 영국 건데 어쨌든 출발한 구조선은 미국의 핵잠수함 USS 돌피노입니다. 미국은 USS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HMS랑 USS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그렇죠. 그렇겠죠. 뭐. 그럼 S는 막 뒤에 S는 뭐예요? 뭐 아니면 서비스든가 뭐 하여간 뭐 그런 게 붙겠죠. 네, 그래서 이게 미국은 USS가 붙고 영국은 HMS가 붙습니다. 배 이름 앞에. 네. 그래서 돌피노가 구조 임무를 띠고 이제 파견될 예정인데 네. 출항하기 직전에 카펜터 박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도 태우고 가랬다고 하는 명령서를 내놓습니다. 근데 자기 배경을 자세히 설명을 안 해요. 네. 다만 이야기하는 게 동상과 극한에 의한 질병 치료 전문가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함장이 수완슨 중령인데 이게 아마 저 로커드슨이었을 겁니다. 저 영화 속에서. 영화 속에서는. 배역이. 예. 그다음에 카펜터 박사는 맥구안이라는 사람이고 패트릭 맥구안이라고 뭐 이 양반도 뭐 영화 보면 가끔 나오는 사람인데 그래서 카펜터 신분 의심하고 상관인 제독에 전화를 걸어서 못 태우고 가겠다. 예, 그랬더니 이제 가비 제독도 결과적으로 이제 상관하고 이제 연락을 하고 어쩌고 해서 신분을 명확히 밝히면 승선을 허락하라. 해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카펜터 박사라는 사람이 신분을 밝힙니다. 뭐라고 밝히냐? 그 빙산 위에 만들어 놓은 떠다니는 빙산이니까 유빙이 맞습니다. 유빙 위에 만들어 놓은 영국 기지가 실제로는 핵미사일 발사를 감시하는 고도의 장비를 갖춘 청취소 소리를 듣고서 뭐 발사를 하기 위한 뭐 준비를 한다든가 발사가 됐다든가 이걸 듣는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펜터 박사를 태우고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극에 있구나. 예. 소련이랑 가깝게. 그렇죠. 가깝게 있죠. 예. 근데 어쨌든 뭐 군사기지로는 못 만들고 영구기지처럼 꾸며놓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도달을 했는데 중요한 건 지금 화재가 난 곳과 잠수함이 갈 수 있는 곳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화를 보면 뭐 큰 뭐 빙산 밑에 들어가서 잠수함이 상승하는 그 힘으로 가지고 구멍을 뚫고 뭐 나오고 어쩌고 한다는데 그거야 두께가 뭐 2, 3m 뭐 이렇게 되는데야 그렇겠지만 사람이 집을 짓고 살 수 있고 그걸 하려고 빙산이 두께가 뭐 몇백 미터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가장 가까운 소위 말하는 물이 있는 곳까지 가서 거기서 기지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 북극에는 또 방향 표시가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가다가 길 잃으면 죽는 거죠. 동사. 그래서 이제 간신히 헤쳐서 이제 가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8명 사망하고 11명만 간신히 살아남아 있는데 중요한 건 시신을 검사하다 보니까 카페턴 박사가 발견한 게 뭐냐면 한 명이 총에 맞아 죽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화재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누군가 쏜 총에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죠. 살인사건이네. 예, 살인사건이 난 겁니다. 예. 자, 근데 그 죽은 그 한 명 중에 또 이 카펜터의 형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또 상당히 많은 음식물, 보급물자 등이 딴 데 또 숨겨져 있는 것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수완슨 함장은 연료 탱크 안에 숨겨져 있던 권총도 찾아냅니다. 그러고 보면 이건 결과적으로 소련과 관련된 스파이가 숨어 있는 거고 그 스파이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화재를 냈고 그런데
자기가 갑자기 이제 잠수함이 와서 구조대원들이 오니까 들키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훔쳐놓은 거죠. 훔쳐놓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생존자들을 돌피노에 이송시키고 기지는 버려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잠수해서 가는 동안에 핵잠수함의 원자로가 화재 발생으로 해서 폐쇄를 해야 됩니다. 돌피노. 예, 돌피노의 돌피노죠. 원자로가. 예,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거 뭐냐면 핵잠수함의 원자로 고장이면 거기도 죽는 건 순식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일단 뭐 저기 그 영화도 있어요. 예. 해리슨 포드 나왔던 건데 해리슨 포드가 러시아 잠수함 예. 위도우 메이커 K-19인가? 그렇죠. K-19. 딱 거기서 보면 얼마나 끔찍한 사고가 예. 벌어지는지 알 수 있죠. 그건 뭐 일단 뭐 추진도 안 될 뿐더러 그다음에 뭐 전기 안 들어오고 예. 그다음에 이 호흡과 관련된 산소 발송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카펜터는 이제 결과적으로 나중에 자신이 영국의 대외 첩보 기관인 MI6 요원이다. 우리 지난번에 MI6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외 부서. 예, MI5는 대내 부서. 부서. 예, 대외 부서 말씀드렸죠. FBI와 CIA 관계랑 하나 비슷하다. 비슷한. 예. 그래서 MI6 요원이고 진짜 임무는 미국의 모든 미사일 기지를 찍은 소련의 정찰위성으로부터 필름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정찰위성이 이제 돌다가 이게 미국은 정확하게 안착시키는 기술이 우주선으로부터 안착시키는 기술이 뛰어난데 그리고 주로 이제 그 미국은 바다에 착륙을 시킵니다. 근데 소련은 바다가 없지 않습니까?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육지에 떨어뜨리는 게 또 거기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찍은 필름이 다 되면 일정한 지점에서 밖으로 사출을 해서 육지에서 수거를 하는데 그게 제브라 기지에서 가까운 곳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스파이 요원을 하나를 침투시켜가지고 그걸 회수하려다가 정체가 발각나니까 화재 내고 자기를 발견한 사람 총으로 쏴 죽이고 아마 이렇게 되었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소련 요원 정체도 밝히고 필름도 회수하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영화와 책이. 예, 영화 책. 영화도 책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와 책이. 영화 책.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뒷이야기가 재밌는 게 좀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조사해서 좀 적어놨습니다. 이게 책이 만들어진 게 1963년입니다. 1963년입니다. 예. 근데 이 60년대가 되게 복잡한 시대였습니다. 그 미국 정찰기 유투기가 추락한 사건. 요거는 이제 영화 스파이 브릿지라고. 그렇죠. 예. 재밌는 영화가 있죠. 행크스나. 예. 그다음에 서베를린의 문제. 그러니까 이 베를린이라는 것은 소속 땅이면서도 동독내에 들어가 있는 도시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4개국이 나눠서 분할 통치하죠. 미, 영, 푸소. 4개국이 분할 통치했거든요. 예. 거기 내에서 문제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헝가리와 인도 차이나와 콩고 및 라틴 아메리카 문제가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쿠바 미사일 사건이죠. 예. 이것 때문에 케네디와 후르시체프와 사이에 3차 대전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생길 뻔했었고요. 워낙 유명한 사건. 그래서 우리가 본 60년대를 냉전이 가장 고도화된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다음에 핵잠수함들이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영국 해군도 첫 번째 핵잠수함인 HMS, 역시 HMS가 붙지 않습니까? 잠수함도 함정으로 보는구나. 예. 드레드노트가 치여갈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영국 독자들의 흥분을 기대해서 아마 쓴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미소 간의 우주 개발 경쟁이 배경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특히 이제 1959년 4월 13일에 잘못 유도돼서 스피츠베르겐, 저 북쪽에 있는 곳이죠. 소련 요원들에게 발견될 수 있다는 코로나 유성 캡슐, 예, 사라졌다는 4월 17일부터의 뉴스가 직접적으로 영감을 줬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 진짜 딱 봐도 영감을 엄청나게 받은 것 같네요. 예. 여기서 너무 비슷하다. 그런데다가 그것과 연관해서 또 62년도에 CIA가 콜드 피트, 차가운 발 또는 얼어붙은 발이라고 하는 그 작전을 하는데, 뭐 일단 차가운 발이라는 거 보니까 뭐 따뜻한 지방은 아닐 거고 추운데. 네, 추운 데일 것 같고. 그래서 그 CIA 운영하는 B-17을 타고 극지 관측소로 낙하소로 뛰어내렸고,
요건 좀 재밌어서 그냥 썼습니다. 풀턴 스카이훅 장비를 이용해서 B-17호에 이끌어 올려졌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풀턴 스카이훅 장부가 아마 여러분들 저 영화 보면 가끔 나오실 텐데, 장대 같은 걸 양쪽에 이렇게 세우고 그 사이에 줄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밑에 매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럼 비행기가 오면서 갈고리, 애가 채가지고 올라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저기 영화 인천 상륙작전에 나오는. 그 인천 상륙작전뿐만 아니라 007에서도 나오고요. 요거 특히 스릴러물에 잘 나옵니다. 저 가가지고 착 채가는 거. 이게 이게 가능? 저는 인천 상륙작전 보고서 야, 저거 말이 돼?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장비가 있다니까요. 영화적인 그냥 상상력인 줄 알았어요. 구조 장비 이게. 이게 왜 이게 가능하냐면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항공모함에 착륙할 때 미국의 항공모함 특히 꼬리에 후구를 가지고서 줄에 걸어서 세우지 않습니까? 그 꼬리가 있다고요, 기본이. 항공모함에 착함을 하는 그 단거리 비행기나 아니면 헬리콥터 같은 것은 훅을 걸질 않지만 전투기는 훅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4개의 줄인가가 있어 그걸 4번째까지 못 걸면 꼬라박는 거죠. 그래 저기 착륙할 때 이게 걸리는구나. 뒤에 훅이 내려와요. 이게 훅에 걸리는구나. 그래서 정지하는 거고. 그 중국도 이 항공모함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일단 처음에 소련에서 사들였고 두 번째는 자기네가 만들었고 이거 지상에서도 이거 훅 거는 연습을 항공모함에 착륙하기 전에 계속 연습을 시켰어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진짜 뭐 바로 딱 가다가 그냥 안녕하고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속도 엔진을 꺼야지만 거기 걸리고 쓰는 거거든요. 엔진을 걸어놓은 채로 해서 안 걸리면 그냥 다시 날아 올라가지. 그건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거 뭐 항공모함이 길다고 해서 그게 뭐 1km, 2km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100m 이내의 것에 그 4개의 줄 중에 하나를 걸지 못하면 그냥 바다에 추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것을 이용한 그런 갈고리가 있어서 그런지 훅이죠. 그 하늘로 끌고 가니까 스카이훅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장대에 줄 매고 그 밑에 매달려 있어 줄을 채가면 따라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끌어올려졌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영화인데 첫 번째가 1968년도에 존 스터지스 감독 영화로 록 허드슨 아까 말한 수완선 함장이고요. 패트릭 맥구아는 아까 카펜터 박사고 어니스트 보그나인이 이게 이제 소련 스파이입니다. 생긴 대로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서 이제 있는데 문제는 등장인물과 사건을 상당히 개작해서 영화를 냈습니다. 책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만들어졌네요. 뭐 63년, 68년이니까 되게 히트한 책이긴 하네요. 바로 영화된 거 보니까 몇 년 안에. 자, 이게 이제 검은 볼표를 친 가장 큰 이유가 정말 가슴 뛰는 소리라 그렇습니다. 2013년 5월 6일자입니다. 6년 전이죠. 6년 전인데 할리우드 리포트지에 워너 브라더스입니다. 이 영화가 리메이크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감독이 누구냐? 미션 임파시블의 로그레이션 만들었던 사람, 엣지 오브 투마로 만들었고요. 더 울버린의 감독으로 유명한 크리스토퍼 맥커리 감독에게 제가 알기로 엣지 오브 투마로우랑 더 울버린은 아마 감독은 아니고 각본을 썼어요. 각본이었어요. 그래서 맥커리에게 감독과 영화 대본을 맡아주길 요청해서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헐리우드 만들 영화가 뭐 쭉 늘어서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당장은 못 만들었지만 제가 봐서 그래도 한 2, 3년 내에 크랭크인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맥커리가 이 로그네이션 다음 작품이 아마 이게 로그네이션이 아마 미션 임파서블 5편이고 6편이 최근에 작년인가 나왔던 게 아마 6편일 건데 6편이 그겁니까? 그 핵폭탄인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까? 그 어디 무슨 동아시아 어디 그게 6편 제목이 잘 부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고 그것도 맥커리가 했는데 7편도 이번엔 이 사람이 한대요. 그래갖고 할 일이 워낙 많아서 제작을 못 하는구나 이거.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여간 제가 봐서 68년도 영화도 나름대로 재밌긴 한데 원작과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 좀 이렇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스펙타클한 면은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게 만들면 뭐 엄청나게 만들겠죠. 그 구할 수 있으면 68년도 영화도 한번 보고 싶네요. 그 당시에 어떻게 그 어떤 뭐 특수효과나 뭐 이런 잠수. 저는 이걸 TV에서 봤어요. 그래요? TV에서 주말의 명작 비슷한 데서 이걸 해줬는데 보고서 영화 진짜 아이디어 괜찮다 하고 봤더니 소설이 원작이더라고요. 어떻게 만들었을지 궁금하네요.
예, 그래서 뭐 이야기거리는 많이 있지만 일단 뭐 요것만 이야기될 게 아니니까 일단 요렇게 하고서 이것에 대한 소개를 끝마치겠습니다. 일단 맥클린 소설은 재밌습니다. 아, 예, 정말 재밌죠. 영화화된 것들도 정말 재밌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뭐 기회가 되거나 아니면 뭐 구하실 수 있으면 구해서 보시면 재밌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름도 멋있어요. 알리스테아 맥클린. 약간 귀족적인 알리스테아? 느낌의. 예. 자, 요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